안녕하세요. 금융 소비자를 위해 공정한 금융 투자를 생각하는 금융평론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금융 소비자를 위협할 코브라 경계 경보입니다. 제목이 뚱딴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설명을 들어보시죠. 7월 21일 전인 글로벌 투자은행의 한 투자 전략가가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지수 하락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보고서 제목은 바로 코브라 효과였습니다. 이 코브라 효과의 설명은 영국의 인도 통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도 델리에는 코브라가 너무 많았습니다. 골치가 아픈 정부, 총독부는 코브라 포획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효과로 코브라 개체 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린 기업가들이 코브라를 양식하자 코브라 개체 수는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전략가는 미국 정부와 미 연준의 코로나19 충격을 막기 위한 돈 풀기 정책이 금융시장에 재앙적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이후 하락을 모두 만회하고 전고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 경고가 좀 무색해졌는데요. 이 기사 이후에 국내에서도 코브라 효과를 제목으로 한 몇몇 기사가 있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주제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외신을 보고 소재를 신속하게 차용한 것입니다. 코브라 효과에 대해 알려진 교훈은 잘못된 문제 해결 방법은 상황을 더욱 악화한다는 것입니다. 비유하기 쉬운 대표적인 것이 정부 정책입니다. 그러나 인도 델리의 코브라 개체 줄이기 실패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정책 실패 원인은 이익을 위해서는 앞뒤를 안 걸리는 기업가의 탐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브라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니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는 선의의 정책 목적과 실패를 만드는 원인은 묻히고 개체수가 늘었다는 결과만 드러납니다. 컴퓨터 그래픽 툴에서 아래 그림을 위에 그림이 덮어버리고 최종 그림을 출력하는 레이어 속성을 닮았습니다. 최종 출력 그림에서 코브라를 줄이려 한 주체와 개체수를 늘리려고 한 주체는 다르다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브라를 차용한 한국의 부동산 문제에도 같은 속성을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익은 명백히 극히 일부에 속합니다. 그들에게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환영할 동기가 있죠. 그러나 부동산 이슈도 최종 출력되는 그림에서는 정책 목적과 탐욕과 실패가 완전히 뭉개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만 보는데 익숙하죠. 부동산 가격 이슈는 델리의 코브라보다 겹쳐진 그림수가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 문제 아주 복잡하죠. 그 복잡성이 뭉개진 현상을 더 가중한 것입니다. 같은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것이 또한 금융입니다. 금융 현장에서 30년을 보내온 저의 경험에 비추어 금융에서 코브라 증식 현상은 대부분 금융 소비자의 무관심과 같이 소리 없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고스란히 금융 소비자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금융평론 시간에 조바심과 함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금융 소비자 관련된 몇 가지 이슈의 경과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국무회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의결했고 2021년 3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제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주목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책무를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금융 역사상 초유의 사건임에도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이런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조항으로 금융소비자가 법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생겼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반대로 앞으로는 금융행위에서 권리 위에서 낮잠 자거나 책무를 몰랐다고 하는 금융소비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특히 법 7조 5호에는 합리적인 금융소비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30조와 31조의 금융위원회에 정책 시행의 책임을 부여하고 실무기구로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금융교육 타령인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금융교육이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교육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OECD는 2002년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했고 2008년 금융위기 발생 후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를 농단하는 것을 보고 무엇보다 금융교육 프로젝트를 국제적 과제로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한국금융당국도 2018년에 이어 2020년에도 국민들의 금융 이해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한편 4월 29일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교육 개선 기본 방향을 의결했는데요. 국가표준 금융 이해력 지도를 개발하고 금융 콘텐츠 인증 제도를 도입하며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미정이고 지켜볼 일이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빠른 행보를 보인 점은 바람직합니다.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취지로 시작된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이 코브라가 증식하는 시스템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중한 금융교육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과거 금융교육 관행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필자 경험으로 과거 수십 년간 대부분의 금융교육은 인력, 전문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금융회사가 담당했습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해야 먹고 사는 입장입니다. 셀 사이드죠. 이런 이유로 과거 금융교육은 자사상품 홍보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금융교육 시스템이 재현돼서는 안 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금융소비자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은 38%, 상품 판매 후 무관심하다는 응답은 73%, 금융회사의 경영진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무려 76%입니다. 윤리의식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74%에 달하고요. 지난해 DLF부터 라인, 최근 옵티머스 펀드까지 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이러한 조사 결과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증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회사가 금융교육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융교육의 특성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상당한 인적, 물적 투자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정적 편리성, 성과 달성을 위해서 금융회사에 다시 금융교육을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걱정스러운 점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교육이 황금알을 낳는 새로운 금융산업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사업성을 내다보고 여기에 뛰어들 코브라 증식형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과거 대박 주식, 대박 부동산 등 투기 소개로 명성을 쌓던 사람이 인지도와 인맥을 무기로 금융교육에 나설 가능성입니다. 금융교육은 투기에 대한 교육이 아닌 철저히 금융소비자의 장기적 생애관리 측면에서 연구한 사람들이 이익을 배제한 중립적 입장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교육 개선 기본 방향에 참여한 기관이 정부와 민간 합쳐 25개 기관에 이릅니다. 금융교육 실태조사 결과 국민 92% 이상이 금융교육 수강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비하면 이 많은 기관이 그동안 무엇하다 갑자기 등장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의견을 수렴해 대표성을 얻겠다는 것은 취지는 아주 좋은데요. 새로운 먹거리를 보고 거대한 금융교육 가치사슬, 밸류체인 형성하는 과정을 목격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기후위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금융교육은 국민의 생애복지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기대수명 100세 이상 생존시대에는 잘된 금융교육은 또 하나의 국민연금으로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금융교육 시스템에서 코브라와 코브라 사역업자를 초기에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금융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를 위해 공정한 금융투자를 생각하는 금융평론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